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얼마 전 올린 8주간의 몸의 변화 영상에서 제가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8주 전을 기점으로 제가 전과 달리 노력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제 몸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킨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수면 시간입니다. 평소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의 수면 시간을 5시간 반에서 6시간 가까이까지 높였습니다. 사실 수면을 늘린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컨디션 차이를 보이기에 제가 볼 때 이건 힘들지만 가장 첫 번째로 수행해야만 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를 잘 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단백질 섭취 비율을 늘렸어요. 1에서 4주까지는 1만 명 이벤트를 하면서 협찬을 받았었던 밀판 보충제 섭취를 했고요. 이 사진에서 구체적으로 WPI 단백질이랑 크레아틴을 조금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금비대를 위한 잡밥 영상에서 잠시 소개했던 그 부드러움의 최고봉인 러브이 소프트 닭가슴살을 구매해서 매일 한쪽씩 추가로 먹었고요. 5에서 8주까지는 최근에 협찬받은 미트리 닭가슴살을 추가해서 시식을 좀 했어요. 그리고 체중을 늘리려고 굳이 탄수화물 비율을 억지로 늘리진 않았지만 훈련 양에 따라 자연스레 식욕이 올라가 양이 조금씩 늘었으며 지나치게 밥량이 늘어나지 않게 조절은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딸내미들이 남긴 밥은 아까워서 제가 종종 먹어야만 했어요. 그 밖에 와이프가 주는 대로 과일은 먹었지만 과자 같은 간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원래 거의 안 먹었기에 계속 안 먹는 걸 유지했고요.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두 끼는 집밥으로 한 끼는 외식의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종종 닭가슴살 같은 간식을 포함해서 하루 4끼를 먹어주긴 했는데요. 대부분 하루 3끼를 풍족히 먹어주는 쪽으로 택했어요. 아무래도 잦은 빈도로 먹다 보면 체중은 잘 올라갈지 몰라도 체지방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소화기관이 매우 약해서 꾸준히 많은 영양분을 계속 섭취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중량을 시도할 땐 2에서 3주 증량, 그리고 1주는 다이어트라는 식으로 식이 조절을 하는 큰 그림을 잡았고 2에서 3일간 잘 먹고 하루는 좀 덜 먹고 하는 식으로 위장 컨디션을 조절하는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시나브로 마인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꼭 뭔가 몸이 커질 것 같을 때 막 더 먹으려 노력하고 그러다 오버해서 탈이 나고 말죠. 운동도 요즘 잘 되네 하고 오버해서 하면 누가 인자약 아니랄까봐 꼭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의 감소입니다. 회사에서 말년의 여유는 인자약도 인자강처럼 느껴지게 해주죠. 앞으로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또 새로운 스트레스로 다가오긴 했지만 그게 당장의 회사 스트레스만 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프로그램의 변화였습니다. 하체 위주로 근근히 해오던 스트렝스 훈련에서 상체 비중을 높이고 근비대 훈련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홈짐으로만 훈련을 하고 있기에 운동 가짓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긴 한데요. 이것만으로도 대회에 나갈 게 아니라면 적당한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선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훈련했던 스케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그냥 요약된 이미지만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파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Type of Workout이라고 운동 타입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훈련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색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고루 훈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짰고요. 생각보다 훈련 종목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이조차도 벅찹니다. Workout ABC로 해서 3일 훈련, 하루 휴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A는 전신으로 갔어요. 오버헤드 프레스, 백스쿼트, 바벨로, 행잉 레그레이즈, 바벨컬. B의 경우에는 상체 위주로 갔고요. 오버헤드 프레스, 행잉 레그레이즈, 풀업, 푸시업. C는 다시 전신으로 갔어요. 근데 미는 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체랑 당기기 훈련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백스쿼트, 바벨로, 행잉 레그레이즈, 바벨컬,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넣은 이유는요. 워낙 후면샷을 훈련을 못해서 좀 보충의 의미로 넣은 거고요. 100kg 미만의 가벼운 무기로 했습니다. 훈련 패턴을 보시면 매번 근비대로 하기가 좀 그래서 이 스트렝스와 GTG 훈련을 좀 섞어줬어요.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 백스쿼트, 바벨로우, 그리고 풀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훈련 패턴을 좀 다양하게 넣고요. 나머지는 그냥 근비대 훈련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GTG 훈련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도 사실 스트렝스 훈련이잖아요. 근데 GTG를 넣은 이유는 몸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간 볼륨량을 채우는 데는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GTG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우측에 A에서 C의 훈련 빈도는 A, B, C 휴식 이런 식으로 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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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래서 총 14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이에 따른 근비대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그냥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종목별로 근비대 비율이 이제 보이죠. 총 합계가 뭐 75%의 근비대 훈련 비율이다라고 그냥 적어 놓은 건데,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는 60에서 70%의 비율로 근비대 훈련량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근비대 훈련을 해야 되는 날에 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GTG로 그냥 컨디션 조절을 하고 지나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60에서 70% 정도로 근비대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스트렝스의 경우 80에서 90% 사이의 강도로 진행을 했고, 횟수로는 3에서 5회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네, 스트렝스도 하기는 했어요. 근비대로만 치우치면 스트렝스를 좀 잃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려고 스트렝스를 집어넣었고, GTG는 70에서 75%의 강도로 진행을 했고, 횟수로는 약 5회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비대의 경우에는 50에서 70% 사이의 강도로 진행을 했고요. 횟수로는 5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도 횟수를 늘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의 훈련이라기보다는 볼륨 채우는 위주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트 수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보통 5세트 내외로 진행을 했고요. 많게는 8세트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더 할 수 있는 만큼의 체력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도 저한테 충분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매주 강도를 높이지는 않았고, 먼저 세트 수를 5세트까지 높여 소화가 가능하면 그땐 강도를 높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세팅해 놓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컨디션 관리죠. 근데 사실 계획 이랬을 뿐이지, 워크아웃 C의 경우엔 몸 상태가 피곤하면 그냥 휴식으로 대체하기도 했고, 언제나 필요가 누적되는 게 느껴지면 스케줄에 상관없이 하루 걸러 휴식을 하던가 연속 이틀을 쉬기도 했습니다. 처음 4주차까지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딜로딩 없이 바로 이어가다 보니까 6에서 7주차에 굉장한 피로감이 몰려왔었어요. 그땐 욕심을 버리고 이틀 연속 휴식을 2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에겐 휴식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루틴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부위별로 이틀 연달아 훈련을 하기도 하고 분할을 크게 구분짓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먼저 이번 훈련에서의 핵심 목표를 세워놨고요. 이건 그저 단순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만든 스케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운 스케줄의 핵심은 바로 지속적인 훈련이 가능하게끔 컨디션 관리를 잘하자입니다. 즉, 한 번에 무리하지 않으면서 되도록 많은 볼륨량을 채우되 상체 훈련에 더 치중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볼륨은 키웠으나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건 나가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잘 운전해 가봤자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지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죠. 인자하게 훈련을 할 때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 잘못된 길로 빠지지만 말자가 가장 기본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스케줄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리 빡센 스케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컨디션이 떨어지면 휴식을 취했고요.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 삘 받는 날도 절대 운동을 몰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절대 오해하지는 마시라고 몇 가지만 추가로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스트렝스 훈련이 근비대에 주는 영향은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의 경우 스트렝스 훈련을 오래 하다 근비대 훈련으로 갈아탐으로 인해 효과를 크게 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마음먹고 운동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다행히도 환경이 뒷받침해줘서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비대를 안 하고 이번 기회에 스트렝스 훈련을 제대로 했어도 분명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62.6kg에서 65.6kg으로 변화가 8주 안에 일어났지만 이건 체지방도 함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절대 근육량만 늘어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보여드린 대로 근성장의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단지 한 가지 이유에서만이 아니었음을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돈을 벌고 육아도 해야 하는 인간이라면 늘 공격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치고 올라갈 수만은 없다는 소리죠. 1년 중 보통은 수비만 하는 시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이미 오랜 사회생활과 과로로 인해 운동은 꾸준히 하긴 했어도 몸은 수비만 하기에도 급급하여 바닥을 찍으려 하던 찰나였기에,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려는 타이밍이었기에 상황상 운이 좋았을 뿐이지, 이번 8주간의 변화는 제가 대단한 유전자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대로 앞으로 여름 정도까지는 한번 몸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상황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 거고요. 앞으로는 몸 때문에 먹는 욕의 양이 좀 줄어들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도메닉이었습니다.